한자에서 눈을 글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세웁니다. 곡선을 직선 형태로 바꿔주면 눈목자가 되고 이게 눈꺼풀선이 되는 겁니다. 눈을 반쯤 떴어요. 눈꺼풀이 반 내려온 게 이 글자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 다치니까 눈을 반쯤 내리 깔고 있는 거예요. 붓으로 쓸 때는 눈을 내리다, 신하처럼 몸을 낮추다 해서 내리다, 낮추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눈꺼풀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세상이 다 덮여버리니까. 여기에 있던 눈꺼풀이 완전히 내려와서 눈을 감은 겁니다. 이제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거대한 세상을 덮을 만큼 크다. 그래서 클거. 사람의 눈을 강조한 형태입니다. 눈으로 보다, 볼견, 받들공. 손으로 뭔가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눈을 받든다, 눈을 즐겁게 한다. 눈이 즐거우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물건이 없으면 눈이 안 즐겁죠. 고객들을 제대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구색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갖출구, 지아비부. 사람이 결혼하면 처가가 생기니까 시야가 넓어지죠. 아이가 생기면 아래쪽을 보면서 또한 위쪽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채 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규입니다. 쌀이문을 본뜬 글자가 집호자예요.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에 약간 변화를 준 것 같아요. 눈 위에 쌀이문처럼 생긴 것, 눈썹미. 눈 위로 손을 올려 빛을 가리고 멀리 내다본다, 볼간. 코를 이렇게 그리고 이걸 세워서 코 위에 콧대를 올리면 코를 나타내는 글자가 됩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이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자자가 됩니다. 단독으로 쓸 때는 스스로자, 붓으로 쓸 때는 코가 됩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쓰이는 코는 어떤 거냐? 이게 밭을 공자예요. 밭에서 나온 음식을 코앞에 받친다. 이게 코빗자가 됩니다. 악취가 나니까 코가 커졌다. 코가 예민해졌다. 냄새취. 개의 코 구멍은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서 맡을 후. 마음을 코로 다스린다. 코를 어떻게? 천천히 숨 쉬면서. 천천히 숨 쉬면서 흥분을 시킨다. 그래서 숨쉴 식자가 됩니다. 헷갈리는 글자들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 세 글자의 공통점은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코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마와 머리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계략적인 얼굴을 나타내는 겁니다. 코를 중심으로 양쪽에 토실토실 살이 붙어 있죠. 얼굴면, 남면자가 됩니다. 면상이 두껍다 이런 말 하죠. 머리 쪽에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소전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터럭 삼자입니다. 머리카락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세 개 걷지 왜 하나를 빼서 사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얼굴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 머리 숫자가 됩니다. 파란색 기본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목을 표현했어요. 이게 목입니다. 목 위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되고 머리도 되죠. 자, 이 세 개를 정리하자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 하나를 추가하자면, 자, 이 글자를 뒤집으면 이게 목이고 목이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글자에 목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일본에서는 목이 날아갔다, 해고됐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강에서 얘기했습니다. 왼발이고 오른발. 저거 소자 아니에요. 그래서 걸음 보자고요. 걸어가면 볼 수 있는 얼굴. 부모님이 가까운 데 사시니까 자주, 빈번히 찾아뵈야죠. 그래서 자주 빈. 얼굴 위쪽이 아니라 얼굴 주변에 이렇게 털이 나 있어요. 그럼 이게 뭐죠? 그렇죠, 수염. 모름지기 수염이 나면 어른이다. 모름지기 수가 됩니다. 머리가 뒤로 처진다. 여름이 되니까 더워서 머리가 뒤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름하. 글자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머리 혈자고요. 이 부분, 이게 덮을 멱자입니다. 뭔가를 덮는 거예요. 마음심.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이 마음을 덮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뒤처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음은 먹고 싶어. 근데 머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욕구를 억눌러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사람이 처지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죠. 근심 우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좀 어둡기도 하고 그래요.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한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들로 봅니다.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생각이 깊다, 우수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글자의 근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구성해 봤어요. 이게 볼견자고 보고 있는 사람, 여기서는 할머니라고 하겠습니다. 밖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니까 맞은편에 한 사람이 있어서 자신을 봐요. 먼저 세상을 떠난 영감님에 초상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술만 먹고 애를 먹이더만 막상 떠나고 나니까 그리운 거예요. 영감님 생각에 할머니가 울어요. 할머니가 우니까 영감님도 따라 같이 울어요. 이게 집이고요. 얼굴면 영감님의 얼굴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나눌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영감님과 할머니가 나눠진 거예요. 건널 수 없는 선으로. 집에는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사람이 적죠. 그래서 적을 과자입니다. 과부할 때도 이 과자를 써요. 신하 신자는 눈을 반쯤 뜨고 몸을 낮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낮춘 사람이죠. 이거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반쯤 뜬 눈이고 몸을 낮췄죠. 그래서 이 글자는 신께 음식을 바치면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할 님자가 됩니다. 이거는 발이고, 이거는 세상을 덮을 만큼 크다, 클 거자예요. 작은 발로는 갈 수 없고 큰 발로만 갈 수 있는 곳, 많이 떨어진 거리, 떨어질 거자가 됩니다. 손을 크게 벌려서 막는다, 거절한다, 막을 거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분 만에 다 외울 수 있다는 말 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5분 정도 복습을 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보이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오늘 배운 글자들의 의미와 뜻을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는지 테스트 겸 복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 없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여러분들은 됩니다. 시마이!